좀 생소한 고사성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규조수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입니다. 소는 서한 삼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소화를 얘기합니다. 소화가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조는 역시 그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功을 세웠던 조참이라는 인물입니다. 조참이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조참은 따른다. 소화가 만들고 조참은 그대로 따라했다, 그런 뜻입니다. 소화가 법을 만들거나 소화가 규칙을 제정하게 해놨고 조참은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모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그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화와 의미심장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초기 때는요, 무슨 얘기가 유행했냐 그러면 잘 돼도 소화, 못 돼도 소화라 그랬고,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성공도 실패도 다 소화라는 그런 속담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속담이자 그 전해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소화가 그만큼 역할이 컸다는 얘기겠죠. 소화는 서한상걸 가운데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했냐 그러면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 끊임없이 후방에서 후방을 안정시키고 물자를 모자라지 않게 전쟁터로 내보내는 후방 보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방에 의해 가지고 공신책봉 때 1등상을 받았던 인물이 소화입니다. 무장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무장들은 나가서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무인들이 바라볼 때는 소화는 후방에서 따뜻하게 따신밥 먹고 따뜻한 옷 입고 편안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농공행상에서 소화를 1등상을 주니까 무장들이 굉장히 그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때 유방이 내세운 그 이론이 뭐였냐 그러면 사냥꾼과 사냥개 논리였습니다. 이게 유방의 인재론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 그 공신들 특히 무장들이 뭐 우통 벗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우통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부상당한 모습을 보여줘가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목숨 내놓고 죽을 각오로 싸웠는데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했는데 소화 저놈은 후방에서 따뜻한 밥 먹고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살았는데 뭘 1등상이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창 집어 던지고 막 방패 집어 던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때 유방이 무장들을 진정시키면서 너희들 사냥꾼하고 사냥개의 차이가 뭔 줄 아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느닷없이 갑자기 그 황제가 사냥꾼하고 사냥개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해집니다. 그때 유방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사냥개고 소화는 사냥꾼이다. 너희들은 소화가 보급해주는 물자와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소화가 전투 지점에다가 그 물자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싸울 것을 갖다 놓고 어디 가서 싸워라, 어떻게 싸워라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존재다. 너희들은 사냥개고 소화는 사냥꾼이다. 사냥꾼하고 사냥개 중에서 누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되냐?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말 한마디로 무장들의 불만을 일시에 잠재운 그런 일화가 전합니다. 그만큼 소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바로 소화는 이런 후방의 안정을, 절대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후방을 안정시켰고, 끊임없이 유방에게 충고를 하고 끊임없이 유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유방의 리더십을 기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택목을 넘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인재가 주인을, 리더를 고르는 택목을 넘어가지고 그 리더를 키워나가는 육목의 단계까지 한 단계 더 높이 실천을 이룬 인물이 소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고, 한나라 초기 때 재상자례를 맡아가지고 소화가 국내 정권 초기의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참은 왜 등장하느냐? 소화가 먼저 죽습니다. 소화가 병에 들고 죽게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재상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조참입니다. 흔히들 리더가 새로운 조직을 맡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단체를 이끌게 되면 또 새롭게 리더가 되면은 서둘러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그 스타일대로 그죠? 예.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해서 서둘러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거나 이미 만들어 놨던 내부 규칙이나 규율들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조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참은 소아가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칙에서 법칙에서 단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흔히들 평가할 때는 조참은 참 편안하게 그죠? 무사한 일 방식으로 그 조직을 이끈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참이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소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조참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천자의 나라가 있고 제후들을 봉한 본국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제나라에서 승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재상을 하고 있었는데 소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하에게 짐을 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짐을 쌉니까? 물어보니까 소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후임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짐을 싸고 있는데 중앙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조참을 중앙정부의 승상으로 임명했으니까 빨리 서둘러 귀경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후임자에게 조참이 자기 후임자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후임자가 조참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임자로서 나에게 해줄 이야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참이 감옥하고 시장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감옥하고 시장입니까? 라고 후임자가 물어보니까 감옥과 시장은 가장 영악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죠. 그죠? 이익을 따지고 이윤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기가 안정되지 않으면 감옥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시장의 물가가 갑자기 뛴다든지 범죄자가 많아져가지고 감옥이 막 벅적벅적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곳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곳이 감옥하고 시장이다. 이 두 곳만 안정시키면 나라 전체를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이곳을 중시하라라고 하는 충고를 줍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미뤄보더라도 소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으로 들어온 조참은 소아의 뒤를 이어가지고 소아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리더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싶지만은 지금까지 그 조직이 어떻게 꾸려져 왔는가를 깊이 있게 잘 살펴서 면밀하게 살펴서 바꿔야 될 것들을 잘 선택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 리더의 그 자세입니다.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난 정권에 해왔던 일들을 그냥 통째로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민들의 생활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임자의 업적을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으로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부득이하게 바꿔야 될 것만 바꾸는 그런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야만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조참의 새로운 면모를 통해서 소규, 조수라고 하는 이 고사생활을 통해서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인가. 리더의 리더십에 대한 또 다른 리더십의 항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규조수 참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고사성어이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